위험한 그런 사업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자인 줄 알았더라면 사실은 누가 보다 모르겠습니까? 위험할 뿐만 아니고 평가가루가 아주 많이 날려가지고 심폐까지 우려가지는 그런 아주 열악한 사업자라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안전 장치라든가 보호장 같은 것도 아주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우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높은 층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의원님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저도 그 유사한 작업장에 가보니까 안전 T조차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열악한 사업장의 공간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법안이 지금 판결위에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위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정부하고도 이제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는데 26일 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그런 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드님의 뜻이 아드님의 죽음의 의미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 나라의 정부가 하고 기업의 대기업의 그 실체를 정말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이라는 이것이 정말 열악하고 위험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다 그 애들 엄마들한테는 세상에서 어떤 분도 바꿀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 다 살려야죠. 저는 비록 우리 아들은 같지만 또다시 저같이 아프고 느끼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애들 부모들도 정말 억울합니다. 사회 환경에서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업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환경도 엄청 안 좋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라 기업이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이니까 그래도 어느 기업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실지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보고 너무 놀래서 처참했습니다. 내가 저런 문제를 믿고 보냈구나. 조금이라도 더 애한테 관심을 두고 말 더 시켜서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책감이 듭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이것은 정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행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가 책임져서 앞장서서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아직도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믿기지도 않고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이라면 다들 알 겁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 데를 절대 보낼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고 나면 아무도 그런 데를 못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기 싫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대표님께서도 가서 직접 보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10년간 12명이 자극도중 사망합니다. 이거야말로 산재 사망을 넘어서 부도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다들 아시지만 구의역 김군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자서 일하다가 사망하고 난 뒤에 우리 모두 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도 배낭기업 제도가 배낭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좀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 이번에 정부안이 20몇 년 만에 굉장히 괜찮게 나름대로 괜찮게 만들어져서 약간 좀 미흡한 거는 이른바 중대재해 원청 책임을 하는 한선 기업 책임 한선 1년 이상의 징역을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사고에 있어서 기업 처벌 평균이 얼마냐 하면요. 실형을 받은 사람이 0.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 받은 평균이 432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재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상당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벌금 432만 원 평균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 그러면 기업 주들로서는 그런 유혹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벌금 내고 말지 저 안전시설 하는 것보다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 법정 최저 한도를 1년 징역 정도로 이렇게 아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정부 안에서 그것만 좀 보강되면 나머지 정부 안이 비교적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굉장히 그 점은. 그런데 강화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굉장히 지금 난적상을 하고 있고 해서 조금 지도력을 발휘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함께 통과되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내용 중에 하여튼 중대재해 기업 책임을 원청 책임 확실히 되는 거, 그 다음에 유해위험자하고 하도 금지,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일하다가 위험할 경우에는 자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당법 제도 있었던 그거 아마 기억하실 건데 관널에 계실 때 다 보셔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들이 그 외에도 뭐 건설 현장이 제일 심각한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에 대해서 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기업 MSDS라고 하는 유해위험 전공대 이 부분들이 영업 비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 공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대상을 노동자를 이렇게 굉장히
권고한 대로 올곧게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발전 5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보면은 노동부에서 이 말하자면 그 상급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 안 시키고 그냥 노동부하고 그 발전소 안에 있는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데 거기만 참여를 시키면서 지금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발전소 전체를 지금 진상조사하는 걸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 시민들 제기에서 추천하는 또 유족들이 추천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아마 그 책임있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진상조사위원장도 우리 시민들 제기나 유족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돼서 좀 제대로 그 양심적인 그 전문가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제발 확실하게 책임도 규명하고 또 이 재발 방지하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경의학과 의사 선생님 임상혁 소장께서 오셨으니까 잠깐 전문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늦게 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상조사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꾸렸고, 그게 조선업에서 중대재해에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위를 처음으로 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사는 굉장히 잘 됐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오히려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 당 대표님께서 이번에 만약 진상조사를 하고 이번이 이제 국민참여 진상조사가 두 번째 진상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진상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정책적 개선도 반영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약속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진상조사에서 더 힘이 붙을 거고요. 뭐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진상조사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하청 노동자들 자꾸 죽어나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진상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일에 지금 우리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재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산재를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직업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는 것, 질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번 정부 발의안이 제출이 됐죠. 특히 중요한 게 위해 위험 업무의 하청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책임을 강화하고 이렇게 책임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MSDS 말씀하신 대로 물질 보건안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뭐 이런 두 가지 큰 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것이어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의 대책 또 노력을 지금 이해찬 대표님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고 난 현장에 대한 대책인데, 지난번에 구역 스크린도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업무를 다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정기직화를 했습니다. 이번 이 발전소의 이 비정적인 기본적인 이해찬 대표님의 원칙은 정기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사업장에서의 이런 위험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말씀하신 대로 나라 기업이 이렇게 국민의 희생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래서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원청보다 하청의 산지율이 더 높으면 그거는 공개한다. 그 원청을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붙여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재를 원청과 하청을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하청에서는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원청은 무죄 사업장이 돼서 산재 보험으로 할인받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청의 산재율이 원청의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윤을 얼마나 냈느냐가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재를 그 평가 기준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말씀하신 특별근로감독의 피해자 측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대표님과 같이 내려가서 마지막에 남아서 노동부 장관하고 상의해서 피해자 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장관께서 하셔서 그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위에는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도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여기 계신 피해자 측과 시민 대책과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함께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중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상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까지 다 개선하자고 진상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선 중대재해시 진상조사 결과가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번 그 발전사 관련한 진상조사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이 책임지고 그걸 해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안전 긴급대응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공공민간 시설 안전사고들에 신속 대응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TF팀입니다. 그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같이 대표님 모시고 좀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민생연석회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원식 의원님이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그때 긴급 위험의 외주와 긴급 안전 대책회의를 했고요. 근데 그 논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냥 한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으로 지금 26일 날 저희가 내일 모레 산업부하고 고용노동부, 기재부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 총리실의 이 부분을 그동안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를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점검한 내용을 가져와서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목요일 또 금요일 오늘 해서 계속 연수하고 저희 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논의를 산업법 개정과 더불어서 다른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오늘 올라온 이유가 대표님이 약속해 주신 27일까지 최대한 가시겠다라는 것들을 분향소에서만 지켜보고 있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와 같이 올라오시자고 말씀하셨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고 또 누가 그것을 맡고 있는지 어머니가 직접
심의하는 과정들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같이 오신 분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법안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좀 이견 있는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또 이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정보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근데 이 여건이 지금 국회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해가지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다른 어디 또 비상 대책을 또 강구를 해서 다른 민의 추금이 의미가 없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시민대표단과의 간담회 마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